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입니다. 5월 4일 홍콩 시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2일부터 4일까지 노동절 휴장입니다. 오늘도 음성만 들으시면 됩니다. 5월 4일 홍콩 증시는 아니나 다를까 하락했습니다. 특히 항생 테크 지수는 어제 1.38% 하락한 데 이어 오늘 3%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4가지. 첫째는 상해시 주택건설부와 상해시 경제정보화부위원회에서 생산회복 관련 통지를 발표했고, 둘째는 전기차 종목인 BYD의 4월 판매량 공시, 셋째는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인 찡동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 지분 축소, 넷째는 스포츠용품 종목 안타스포츠와 리닝의 동반 하락입니다. 네, 첫 번째 내용은 5월 3일 저녁 상해시 주택건설부에서 상해시 중대 프로젝트 건설 현장 생산회복 화이트리스트를 발표했고, 같은 시간 상해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에서 상해시 공업기업 생산회복 방역 지침 제2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건설부에서 발표한 상해시 중대 프로젝트 건설 현장 생산회복 화이트리스트에 24개 중대 프로젝트 건설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텐센트, 알리바바, SMIC, 상해공항, 메이디그룹, 야오밍바이오, 허루이광전 등 유명 기업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상해시 경제와 정보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상해시 공업기업 생산회복 방역 지침 제2버전은 지난 4월 16일에 발표한 1차 버전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생산 복귀 임직원들이 복귀 증서 사용 가능, 거주지 7일 연속 감염자 미발생 시 코로나 검사 음성 전제하에 이동 가능 등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지금 상해에서 진행 중인 점진적인 생산 회복은 락다운 전 상태로 바로 회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폐쇄식 생산을 말하고 정상 복귀까지는 아직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BYD의 4월 판매량 공시입니다. 5월 3일 저녁 BYD 공시에 의하면 4월 전기차 판매량 10만 6,0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13.22% 증가했고, 올해 1월부터 4월 누적 판매량은 39만 2,371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7.94% 증가했습니다. 5월 4일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BYD 홍콩 종목은 0.77% 상승 중입니다. 중국 전기차주와 관련해 찐중투 과거 니오 영상 그리고 샤오펑 리샹 니오 점검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1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의 키워드 몇 개를 들면 반도체 칩 부족, 보조금 추가 감축, 길림성 상해시 등 지역의 락다운으로 인한 부품 조달 문제와 생산 임시 중단, 그리고 배터리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가격 인상 등이 있는데, 4월에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되고 있고 5월과 6월은 약간의 개선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아직은 부담 요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과거 영상과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장에서도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종목은 업종 속 종목이고 업종은 시황 속 업종이라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볼 때 단순히 종목 업종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그보다 가장 큰 전제는 전체적인 시황 흐름을 봐야 한다는 점인데요. 시황은 아시다시피 당시의 경기 상황, 정책 기조, 자금 수급, 투자 심리 등 복합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내용은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인 찡동 헬스케어의 최대 주주 지분 축소 건입니다. 찡동 헬스케어 또는 찡동 건강이라고도 하죠. 오늘 항생 테크 지수가 3%대 하락한 가운데 항생 테크 지수 편입 종목 중 낙폭이 가장 큰 게 찡동 헬스케어인데요. 한국 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12.38% 급락했습니다. 온라인 헬스케어 종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빅테크 플랫폼주들이 2021년 초부터 하락세가 시작된 후부터 찐중투 중국 시황과 Q&A 등을 통해 꾸준히 말씀드렸고, 또 찐중투 과거 영상 중 2021년 10월 19일 업로드한 영상 중국 산업, 온라인 헬스케어 동향 업데이트 및 코멘트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5월 4일 오늘 찡동 헬스케어의 급락은 어제 최대 주주인 려창동, 즉 찡동 그룹 회장인 려창동이 찡동 헬스케어 주식 500만 주를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9일에도 384만 주를 이미 매도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찡동 헬스케어에 대한 려창동 회장의 지분율은 68.94%에서 68.66%로 축소됐습니다. 오늘 메이투안도 한국 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5%대 하락 중인데요. 중국 현지 유명 투자사인 홍산资本, 홍산자본의沈南鹏 회장이 메이투안 주식을 대거 축소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금융 쪽에 관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沈南鹏이라는 인물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요. 홍산자본의 창업 파트너이자 메이투안의 사회이사이기도 합니다.
홍산 자본의 전남펑 회장은 4월 27일과 29일 합계 4,295.72만 주를 매도해 메이투안에 대한 지분율이 3.98%에서 3.19%로 축소됐습니다. 최근 들어 플랫폼주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찐중투 과거 영상과 Q&A 그리고 과거 3프로 방송 출연 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주는 단순히 산업정책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외에도 산업 성장성, 기업 실적, 투자자 선호도 등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증시 측면에서 보면 경기 둔화, 공급망 문제, 실적 불확실성 등 기존의 굵직한 부담 요인들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산업 정책만 따져봐도 4월 29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와 관련해 언급했던 문구를 보면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문 정돈을 완성하고 상시화된 감독 관리를 시행하며 플랫폼 경제의 규범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 조치를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구 하나만으로 정부가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고 단순히 판단하기엔 확대 해석인 것 같고 후속적인 조치가 뭔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징동 헬스케어 외에 홍콩에 상장한 다수 플랫폼주들이 하락했는데요. 한국 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빌리빌리 7.6% 하락, 알리건강 6.8% 하락, 콰이쇼 6.47% 하락, 평화헬스케어 6.09% 하락, 메이투안 5.28% 하락, 징동그룹 4.08% 하락, 알리바바 3.69% 하락, 텐센트 3.42% 하락. 네, 이어서 네 번째 내용은 스포츠 용품 종목인 안타스포츠와 리닝의 하락입니다. 안타스포츠는 어제 보합권 마감한 데 이어 오늘은 한국 시간 오후 4시 20분 기준 3%대 하락했고 리닝은 어제 1.2% 하락한 데 이어 오늘 3%대 하락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스포츠 용품주는 추천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안타스포츠를 예로 들자면 현 시점에서 안타스포츠 앞에 놓여진 도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2022년 1월 19일 안타스포츠 경영진은 실적 발표회에서 2022년의 성장성에 대해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으므로 올해는 과거의 고성장을 계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도전을 몇 가지 들자면 첫째는 안타스포츠 매출의 40%대를 차지하고 있는 필라가 작년 하반기부터 2021년 하반기부터 매출 성장성이 크게 둔화되기 시작했고 올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올해 북경 동계올림픽 중국 대표팀 후원사가 안타스포츠인데 올림픽 이후 재고가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졌고 재고 회전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지난 10년간 안타스포츠의 실적 성장은 주로 필라가 꾸준히 견인해 왔는데요. 지금 중국 본토 스포츠 용품 브랜드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타스포츠가 제2의 필라를 아직 모색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요? 즉 과거의 고성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견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안타스포츠의 주가는 2013년 1월에 5.827 홍콩달러에서 2021년 7월 15일 187.77 홍콩달러까지 주가가 32배까지 오른 후 하락세로 전환된데요. 안타가 가장 고성장하면서 잘 나가던 시절, 특히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각됐던 시절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안타스포츠가 지금 직면해 있는 몇 가지 도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향후 상황 봐서 단독 영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홍콩 증시의 특징에 관해서는 과거 중국 시황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 있지만 최근 구독해 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10%라는 상한폭 제한이 있는 반면 홍콩 증시는 미국 증시처럼 상한폭 제한이 없고 투자자 구성과 밸류에이션 등 면에서도 중국 증시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등락폭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홍콩 증시는 투자자 구성상 홍콩 현지 투자자 비중도 높고 중국 본토 자금의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영국, 유럽, 미국 등 해외 투자자 비중이 40% 이상 차지하고 특히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아서 미국 증시와의 연동성이 강한 편입니다. 한편 홍콩에 상장한 2,500여 개 종목 중 1,200여 개가 중국 기업이고 시총 비중도 높아서 중국의 경기 상황, 산업 정책 이슈 등의 영향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는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 중 굳이 한쪽을 선택하자면 아직 미국 증시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름 될 만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 증시와 홍콩 증시에 동시 상장된 기업이 대부분이고 텐센트는 홍콩에만 상장돼 있고요. 홍콩 전체 시총 중 플랫폼주들의 비중이 워낙 커서 플랫폼주가 홍콩 증시 등락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또한 통화에 있어서 홍콩 금융관리 당국은 미국과 홍콩달러 페그제를 통해 홍콩달러를 달러당 7.57에서 7.85 홍콩달러로 고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데요. 즉 페그제 상단과 하단이 뚫릴 움직임을 볼 경우 홍콩 금융관리 당국이 보유한 홍콩달러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페그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2022년 5월 4일 홍콩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였습니다.